미국의 북극 한파가 덮쳐 중북부 지역의 체감 온도가 영하 30도 아래로 내려가면서 시카고 등 일부 지역에서 전기차 테슬라가 방전 견인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 등이 현지 시간 17일 보도했습니다. 한 테슬라 소유자는 시카고에 지역 방송에 최소 10대 테슬라 차량이 배터리가 방전돼 견인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And by that time, my battery drained down to 5%, which was faster than normal. 전기차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LFP 배터리를 늘린 점도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미국에 지금 북극 한파로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체감 온도가 50도까지라고 하는데 무시무시합니다. 미국에서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들 그리고 또 현지민 모두 안전하게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의 무덤, 충전소가 전기차의 무덤이 됐다. 사실 배터리는 기온이 많이 떨어지면 삼원계든 리튬 이산철이든 성능이 저하가 됩니다. 이 배터리는 아무래도 화학 반응을 통해서 전자 이동으로 전력을 내는 그런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겨울에는 좀 약점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삼원계가 아무래도 활성 반응이 더 원활하고 밀도가 높기 때문에 저온에서의 사용성, 영하에서의 운용성이 리튬 이산철보다 훨씬 유리하다. 배터리가 원래 이 저온 사용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빨리 극복을 하고 밀도를 지금에 비해서 2배가량 높이고 경량화를 해야 되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원계, 지금 가장 전기차 배터리에서 진부되고 성능적인 이점이 크다는 3원계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야 될 문제가 산재에 있는데 리튬 이산철처럼 밀도도 떨어지고 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활성 반응이 좋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 저온에서 전자의 이동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둔화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충전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전기차는 충전 그리고 이걸 또 방전 이 효율을 잘 가져가야 급격한 기온 변화에서도 원활하게 쓸 수가 있는데 리튬 이산철은 그게 불리하니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이러한 문제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쓰셔야 된다. 뉴스를 잘 보시면 공통된 점 단어 하나가 나오죠. 테슬라, 슈퍼차저 얘기가 대부분입니다. 다른 전기차들도 물론 문제가 있을 겁니다. 영하 35도면 3원계도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주행거리가 급격하게 짧아진다든지 충전 속도가 매우 느려진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슈퍼차저 충전소가 전기차의 무덤이 됐다. 테슬라 전기차에서 주로 이 문제가 다뤄지는 건 지금 미국 내에서 리튬 이산철 전기차가 진출한 지 한 2년째 되고요. 특히 작년에 2023년에 중국 수요를 조절하기 위해서 해외로 리튬 이산철 탑재한 모델 Y가 많이 판매가 됐습니다. 가격을 빠르게 여러 번 인하를 했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몰려서 미국과 우리나라에서도 판매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한파가 오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영하 20 몇 도, 30도 가까운 한파가 왔었던 그런 겨울도 있었거든요. 근데 3원계 전기차에서는 이걸로 인해서 주행거리가 짧아지거나 충전 속도가 매우 느려져서 정말 전기차 불편합니다. 이 얘기는 나왔었지만 올해와 같이 충전소가 전기차의 무덤이 돼서 지금 사람들이 오도 가도 못하게 다치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다. 갑작스럽게 방전이 돼가지고 도로에서 서버렸다. 이런 뉴스는 사실 이렇게 사람들의 주목을 끌 만큼 이벤트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북극 한파로 인해서 35도, 영하 35도의 극한 환경이 돼버리니까 지금 슈퍼차저를 중심으로 테슬라를 이용하는 사용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죠. 리튬 이산철인지 아닌지 확인해 봤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이건 시간이 지나면 아마 하나씩 어떤 일 때문에 테슬라 전기차들이 충전소에서 충전을 못하는 현상 가장 지금 우려가 되는 게 충전이 안 된답니다. 저희가 레이 EV 보여드릴 때도 영하까지 배터리를 시키지 않았어요. 6도 가장 낮은 셀 요 정도에서 충전을 걸었는데도 충전 속도가 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히팅에 많은 전력을 쓰다 보니까 손실이 25%, 30%나 발생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리튬 이산철 이 셀을 영하에
뭐 10도, 15도, 20도 이렇게 떨어뜨리게 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그러면 충전이 제대로 되지 않는 문제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충전기를 걸었는데도 충전이 안 됩니다. 3원계 일지 어떻게 알아? 3원계는 이미 모델 S 2012년서부터 본격적으로 미국에서 출시가 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닛산 리프도 있었고 3원계는 이미 뭐 한 10몇 년 됐어요. 그래서 10몇 년 동안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3원계도 역시 영하 막 20도 30도 되면 사용성이 극히 떨어지고 불편이 증가하고 충전 속도가 매우 느려지지만 충전이 아예 안 된다든지 갑작스럽게 0이 돼서 쳐버린다든지 닛산 리프는 초기에 그런 증상이 그때 당시에 배터리 이해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완성도가 상당히 기술적인 진보가 초창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현상이었고 이제 모델 S가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현대화된 전기차가 자리를 잡았고 리튬의 3원계 배터리가 본격적으로 전기차에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런 문제가 크게 대두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전체 전기차들이 막 충전소에서 오돌가도 못하거나 그리고 또 충전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런데 지금 리튬 이산철 전기차가 빠르게 증가를 하면서 미국 내에서 이제 2년 정도 운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리튬 이산철에서 저희가 항상 경고했던 이게 영하 10도 이하, 뭐 20도 이런 극한의 날씨에서는 아예 전기차 배터리로서의 기능을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충전 문제에 있어서 충전 손실도 문제지만 충전 속도 아예 충전이 되지 않는 리튬 이산철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테슬라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런 환경이 뭐 1년에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야 그러면 이제 이용하지 않고 다른 차를 이용을 할 게 있어서 주차장에서 모셔놓고 겨울이 지나고 나서 쓰신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 차를 오롯이 한 대만 운영을 하셔야 된다 그러면 리튬 이산철은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이런 점들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대안이 없으면 사야죠. 리튬 이산철 그거밖에 구입할 게 없어요. 그게 전기차 배터리의 최고의 성능을 구현한 뭐 유일한 배터리가 하면 사야죠. 하지만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덜 불편하고 충전이 아예 안 되거나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지 않는 그런 3원계 배터리가 있어요. 3원계라고 해서 완벽한 배터리 절대 아닙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배터리는 앞으로 한참 발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빠르게 떨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배터리의 무게를 줄여내기 위해서 밀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저온 사용성을 크게 높여야 돼요. 저온에서 충전이 느리게 되는 현상 그리고 주행거리가 빠르게 감소하는 현상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전기차에 진보했다는 3원계 이 문제 때문에 더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보다 훨씬 더 사용성이 떨어지고 다양한 환경에서 활용도가 극히 제한된 리튬 이산철을 여러분들이 굳이 돈을 뭐 아주 저렴해서 막 절반 이하로 전기차가 싸진다고 하면야 6천만 원인데 비슷한 스펙의 전기차가 3천만 원밖에 안 한다. 이 정도면은 뭐 감수를 할 수 있겠지만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그러면 살 필요가 있겠느냐. 물론 이건 소비자들의 결정이고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겠다는 거를 존중해야 됩니다. 말릴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가 경계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배터리가 앞으로 전기차를 대체하고 3원계를 밀어내고 앞으로 미래의 전기차를 책임질 배터리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저희가 드럼 브레이크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독일이나 비롯한 앞선 내연차 업체들이 전기차 기술이 떨어진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랬고 국산 전기차가 나오자마자 EGMP가 훌륭한 기술을 갖추고 있다라는 걸 설명할 때도 그랬고 V12과 같은 전기차 배터리를 활용할 때 정말로 인류의 라이프 스타일을 변화시킬 배터리를 이용한 환경 변화 그걸 뒷받침해주는 기술을 설명할 때도 그랬고 정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지극히 상식적이면서 이건 누구나가 다 들으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는데도 이걸 전달하는데 너무나 힘들어요. 반대 세력들이 너무나 강하게 반대를 나타내고 또 심지어는 막 분노를 표현하고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이권 때문입니다. 돈이 관련돼 있으니까 자신의 목구멍이 관련이 돼 있고 생업이 관련이 돼 있으니까 막 거기에 이성을 잃고 열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입장을 저희도 이해를 해요. 그래 리튬 이산철 관련해서 혹은 뭐 전기차 기술이 떨어지는 그런
내연차 다른 브랜드에 종사하는 분들, 유통업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생업이 관련이 돼 있어서 내 생업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들, 아무리 그게 팩트라고 해도 야, 그거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 그런 것까지 이해할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거친 얘기를 한다고 해도 뭐 그래, 이거는 이해하자. 근데 문제는 중국 LFP에 관련된 투자 세력들, 그리고 뭐 주식과 관련된 뭐 특정한 이권을 위해서 사람들의 생각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교활한 거죠. 이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산차를 좀 디스하고, 그리고 또 정통적인 그런 브랜드들, 4대주의에 좀 영향을 받는 소비자들은 그런 것들을 소비자를 위한 콘텐츠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해주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간혹 있고, 가장 경멸하는 대상이 중국에서 뭐 떨어질까 봐, 중국에서 뭘 해줄까 봐 알아서 기는 사람들. 그래서 좀 잘 보이려고 아주 온갖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 막 중국 인산철, 뭐 중국 전기차. 사실 이게 사실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사는 방법이 다양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참 씁쓸하죠. 네, 뭐 여기까지. 어쨌든 리튬 인산철 이걸 가지고 소비자분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분들 막 놀리는 거 아니고 거 봐라, 내 말이 맞았지, 이런 유치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정말 애석한 일이에요. 그리고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불편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리튬 인산철이 앞으로 대세가 될 거고 테슬라가 선택을 했으니까 얼마나 그게 앞으로 미래에 정말 전기차의 중심이 되겠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 말을 믿고 살 수도 있고, 혹은 배터리가 뭐 다 거기서 거기지, 그리고 뭐 3원계 배터리 비싸다고 하는데 전기차에 난 큰 돈 쓰기 싫어서 단순하게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분들은 실제로 이런 거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지셔야 되겠으나, 어쨌든 산업에서 뒤떨어지는 뭔가 열등한 그런 기술력의 제품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오는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얼마나 애석하고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뉴스가 생길 때마다 진짜 소비자들, 실제 그 제품을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의 경우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조금만 귀를 열고 약간의 그 비용적인 부분만 감수를 했더라면 완벽하게 불편해서 벗어날 수는 없어도 그렇게 극한의 스트레스를, 그게 1년에 며칠 안 되고 겨울이 뭐 몇 개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동차를 산다는 건 1년 365일 우리가 필요할 때 문제없이, 그리고 안전하게 스트레스 없이 이용하려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소비자분들이 겪는 그 스트레스가 참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것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드리다 보면 이제 귀에 못이 박히고, 이제는 뭐 무슨 얘기만 해도 야야야, 나 다 알아들었어, 이런 반응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좀 혹하게 가격이 나오더라도, 아니야, 저번에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뭐 김정민이 그런 얘기도 하고, 또 주변에 또 겨울 나서 사용하는 사람들 케이스들, 뉴스들을 보니까 야, 싸다고 단순히 접근해야 될 건 아니네, 이렇게 또 판단이 되실까봐 저희가 반복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한파에서 테슬라 슈퍼차저, 이 충전소에서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전기차 대부분이 아마 LFP 탑재된 모델 3, 모델 Y일 확률이 높아요. 이게 저희가 누차 리튬 인산철에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러한 증상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많은 분들이 뭘 실험해봐라, 뭘 증명해봐라, 한두 대 타보고서 뭔가 데이터가 나오면 뭐 증명되는 게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레이 EV를 했는데, 레이 EV에 리튬 인산철의 본연의 모습이잖아요. 본연의 재료의 그 특징을 보여드렸는데, 레이 EV라서 무효, 뭐라서 무효, 테슬라 모델 Y, 모델 3는 달라서 무효, 뭐 히트 펌프 없어서 무효, 자꾸 리튬 인산철을 옹호하는 그런 단서들이 붙어요. 하지만 양념을 뭘 뿌리던 간에 그 고기의 재료는 바뀌지 않아요.
삼원계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삼원계도 발전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진보해야 되고 지금보다 더 좋은 사용성이 좋아져야 됩니다. 삼원계도 이럴지언데 삼원계보다 에너지 밀도 떨어지고 좋은 사용성 떨어지고 그리고 전압 특성, 전압 강화 이런 문제 때문에 전류량으로 계속 보정해야 돼서 SOH 예측 지효도 좋지 않고 아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이런 배터리를 도대체 왜 미래를 결정지을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가. 그냥 싸서 쓰는 거고 리튬 이산철이 문제가 안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동남아 지역이나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 기후가 뭐 크게 막 영하로 막 떨어지는 날씨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차량의 경제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런 수요가 있어요. 그리고 파워뱅크 ESS에서는 리튬 이산철이 사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술, 모든 재료, 모든 소재는 거기에 맞는 용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핵심을 잘 구별하셔서 3원계는 3원계대로 미들레인지급에서 하이엔드급으로 대부분의 기술을 선도하는 전기차는 3원계로 발전을 할 거고 여기에서 리튬 이산철 아래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뭐로? 리튬 메탈 혹은 리튬 황 혹은 전고체 이런 걸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고밀도 배터리로 넘어가야 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가 더 가벼워져야 됩니다. 2톤 아래로 내려가야 돼요. 지금 2.2톤 i5N이 그런 고성능 전기차가 1.8톤, 2.9톤이 되려면 지금 배터리에서 한 무게를 40, 50% 절반 정도를 줄여내야 되는데 3원계 배터리 대비 무게가 1.4배 정도 더 가중되는 리튬 이산철을 왜 그거를 리튬 이산철이 같은 팩에 들어가는 것 같아도 모듈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셀 투 팩이에요. 모듈을 안 쓰는 이유가 촘촘하게 집어넣기 위해서입니다. 셀이 거의 1.3배에서 1.4배 정도 들어갑니다. 그만큼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서 이제 리튬 이산철 더 뭐 경험하고 보셔야 됩니까? 이제 이 논란 그만하시고 좀 비싼 전기차 또 장기적으로 사용하실 만큼 좀 가치 있게 보는 전기차 그리고 또 다양한 용도로 한 대로 모든 걸 다 하시려는 분들은 3원계로 가세요. 그리고 리튬 이산철은 저렴한 차 그리고 세컨드카 다른 이용할 차가 있어서 리튬 이산철 문제가 되는 환경에서는 좀 세워둬도 되는 그리고 큰 기대 안 하고 근거리 이동용으로 너무 장거리 이렇게 사용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용도로 하시면 리튬 이산철도 저렴하게 나온 차라면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한두 대 이렇게 테스트해보고 이러니까 괜찮다. 이러니까 문제다. 이런 단편적인 조각들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반적인 흐름과 그리고 또 그 기조를 여러분들이 항상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올바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건 다 돈 때문입니다. 반대편에서 그 돈에 그게 생업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은 뭔가 조회수, 클릭수를 위해서 뭔가를 더 벌어보려고 그 행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중국에서 뭐 턱검을 떨어질까봐 알아서 딸랑딸랑 기는 건지 어쨌든 돈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거품 물고서 상식적인 팩트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설명만 들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막 아니라고 우기고 그리고 막 비난하고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막 공격하고 그 사람 이상하다라고 막 소문 퍼뜨리고 이러는 거예요. 참 재밌는 현상이죠. 네. 이게 시간이 다 해결해 줄 문제긴 한데 너무 그 시간이 장기화 되면 그 사이에 이 시카고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소비자들이 피해자로 양성이 됩니다. 이런 거 우리가 막아야죠. 그죠? 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